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 소식 또 준비를 해봤고, 또 금리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내용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중간에 또 여러 알트코인 소식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이번에 3월 금리 결정 전망치 추이가 08년 이후 가장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도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아마 0.25%는 좀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박시 여러분들에 따른 의견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0.25에 따른 주장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4.75%에 있는 지금 금리가 0.25가 되면 5%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에 있는 물가 추이에 따른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6%이죠. 그러면 금리는 물가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조금 더 지난다라고 해도 5%보다는 밑에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0.25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용에 따른 지원 정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결이나 인하 부분을 당장 꺼내는 건 너무 필살기 카드를 일찍 꺼내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위기가 왔었을 때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추진대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반론으로는 야, 지금 대부분 QT 부분이 아니고 QE이지 않겠냐, 아니면 QT이냐, 혼종이냐, 뭐 이렇게 뭐 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금이 유동성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은행에 있는 유동성만 공급을 해주고 밖에 나오는 자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실리콘뱅크 사태에 서클에 33억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다라는 기사 내용도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포춘 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그 실리콘뱅크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수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패키지까지도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도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이 디패깅이 아직도 완화가 되었지만 명확하게 1달러가 아직 패깅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확실히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클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을 피하다 보니까 이걸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향, USDC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또 어떻게 보면 21일 기준점으로 21일 새벽 4시 기준점으로 좀 빠졌는데, 이 자금이 또 대부분 어디로 갔는지 대충 보면 테더 부분에서 일부 흡수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위치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대부분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잔고는 여전히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청산 비중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비등비등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동안은 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약간은 재미없게 갈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분이 이제 손익분기점에 돌파해도 매도 안 할 것이다. 이제 셀러형이 오디널스 때문에 대부분 비트코인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우리는 이제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라도 비트코인 장기 매입 보유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뭐 세금 혜택 받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팔 생각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다라고 해도 어찌저찌 방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강세장 초입과 유사하다. 지난주 비트코인 월 평균 거래 건수가 30만 건의 기록을 했고 21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평균 12만 개 이상의 신규 엔티티 고유 신규 사용자 추정치를 볼 수 있는 체인이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거 잘하면 상승 추세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함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시그니처 뱅크 시그넷 기반 달러 이체 일시 중단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네, 잔고에서도 코인베이스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시그넷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금을 예금이나 인출 부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인데, 시그니처 뱅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안 되죠. 망했죠. 그래서 이게 이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내가 인출할 수 없으니 스테이블 코인을 믿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나마 혹시나 테더도 조금 갸우뚱하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좀 더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BUSD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USDC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테더 괜찮을까? 자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탑 4를 보게 되면 이제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과 실리콘뱅크 위기 이후 기준금리 결정 내용과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지속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내용과 공포 탕염력 지수도 재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NFT의 업계 주요 뉴스를 보게 되면 오픈시 수수료 인하 컨트랙트 프로시 컨트랙트를 출시했다는 것과 유가랩스가 12폴드 비트코인 NFT 마켓 거래 지원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웹 3.0 지갑 통화 테스트 비트코인 디갓 오디널스의 거래량 압도적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NFT 시장 거래대금 전주 대비 18%나 급증을 보여주었는데, PFP가 66% 유틸리티 아트 순이라서 여전히 PFP가 가장 높다. 그건 아무래도 비트코인 오디널스의 PFP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시그니처 뱅크가 최근에 인수를 또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기존의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서 인수를 헐값에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비를 좀 하고 지원을 해야 코인베이스 쪽에서 요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들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NICB에 있는 이게 상장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거 일단 내가 헐값에 가져간다고 하니까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냐면 사업부가 겹칠 거잖아요. 그거 또 도려내고 이쪽에 암호화폐 사업도 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논을 해봐야 되고 시너지 효과도 또 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장기 홀더 비트코인 입금 28K 돌파하기 전에 비트 스탬프로 6개월에서 12개월 홀딩된 비트코인 약 2,000개가 입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이제 나 좀 트레이딩 좀 해볼까 이런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23년 현재까지 연 성과 추이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9%, 나스닥 15%, S&P 500 2.4%, 장기 미국 채권 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 SOPR 지표에 따르면 마침내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대머리 형 중에 한 명, 노보그라치 형도 야 지금 풀매수 적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지역 은행들이 차례대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더 이상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금리 인상 중단된 뒤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롯한 가격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매번 똑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뉴스만 보고 뉴스에 따른 부분만 보고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자료로 때려 부셔버리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얘네 자금이,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 위에 있는 토탈 코인 시장에 머물고 있는 토탈 자산에 있는 규모가 추가로 늘어났으면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얹어 두면 총량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위험하게 보이니까 이쪽으로 간 건데, 이게 보고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반은 맞은 거죠. 올라간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NA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장기적인 모델링으로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큰 모델링으로 대세 상승장처럼 갈 거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상태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형태로 피해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 거지, 아니면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건강해야 비트코인에게도 좋은 겁니다. 전체 마켓이 건강해야 비트코인이 화력이 더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왜 그럼 테더 쪽으로 왜 갔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BUSD 쳐맞고 USDC 쳐맞고 그럼 테더는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갸우뚱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테더 오랫동안 쳐맞아 봤으니까 이번에도 잘 피해 나가겠지 라고 해서 일부 자금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비트코인 쪽 빼놓고는 아직은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더가 이때까지 잘 방어를 해줬던 부분은 그만큼 커뮤니티 풀이 막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 풀이 막강해지다 보니까 이더를 더 이상 내놓고 싶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비트와 이더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여전히 이더의 증권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저는 지칭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 24시간 동안 600개 비트코인을 좀 팔아제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팔아제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상장되어져 있는 채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조금 이쁘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이쁘게 안 만들면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대출 받을 때 더 많은 대출금 이자를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의 개인과 똑같아요. 개인의 시정이 높아야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홍콩 금융관리국이 2024년도 때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고, 2월 말 인베스트 홍콩은 홍콩 사업을 시작하는데 8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플라에 따른 또 논란거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5년간 S2X 팔지 않을 거라는 락업을 건다라고 했었는데 얼굴에 점 찍고 민소희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대충 김치코인들 이때까지 해왔던 거 왜 안 따라 하겠습니까? 따라 하면 일단 돈이 곧바로 다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개발사 측은 풀리는 물량 시큰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왜냐면 자, 초기 투자자, 팀, 어드바이저 이런 거 다 나눠놨는데 합쳐보면 물량이 꽤 된다. 개발사 측이 물량이 93.5% 해당되는 약 3.4억 개 정도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물량 다 소화될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이야기했지만 국룰은 뭐다? 초기 상장에 했던 거
쳐다보지 말자 이런 이야기 했죠. 거의 90% 이상 초반에 상장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네. 왜냐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기준에서는 처음으로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저기 해외 거래소에서 다 상장시킨 다음에 거의 끝물에 상장을 시켜요.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더 떨어질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냥 다 해먹을 거 다 해먹은 뒤에 에어드랍도 다 해먹은 뒤에 주고, 그 다음에 상장시킬 것도 다 해먹은 뒤에 주니까 제가 그런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부 렉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이번에 메타월드 관련 설명이 나왔는데요. 지도 기형의 기반으로 부동산 메타버스 게임이고요. 원하는 도시에서 플레이어와 전략적 게임을 즐기고 자산을 수집하고 부동산 건설과 거래가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91% 비트코인 사랑하는 부켈레 대통령 정부에 찬성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천만론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도 정책이 대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관광은 3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을 채택한 후에.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쪽에서는 돈을 인출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탁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로 돌렸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올디널스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100 비트코인 돌파. 네트워크 가스 수수료 수익이 높아졌죠.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채굴자들이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20 비트코인 채굴하는 경우 20만 잉여 현금 흐름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그나마 채굴 회사들이 도산이 일부 이쪽에서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니까 해소가 됨으로써 해시레이트가 불안 요소가 좀 되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가기가 좀 더 좋아진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령대별 가상자산 보유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50대 60대 부분이 여기에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500에서 1000만원 구간대에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 40대 구간도 비슷하게 퀀텀 점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 1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죠. 그래서 주력인 부분이 인원수로 본다라고 하면 50만 원 미만이 30대 구간대가 제일 많고 20대 이하나 아무래도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30대 40대 구간대는 이제 남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성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많이 하는 추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지금 이제 금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청산 부분만 본다라고 해도 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청산에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줄고 해서 어느 정도 행복 추이가 비슷한 밸런스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횡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나오니까 횡보하죠. 이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 횡보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곡선으로 증가해서 약간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횡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